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C예요. 저는 얼마 전에 포트 스미스에서 리틀락까지 클린턴 박물관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닌 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포트 스미스까지는 동쪽으로 아주 직선거리에 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에 포트 스미스의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깊은 역사를 간직한 도시 포트 스미스에서 시작되었어요. 1817년에 군사적 전초 기지로 설립된 이곳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포트 스미스 국립역사 유적지를 거닐다 보면 그 당시의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아주 엄격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나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악명 높은 판사 아이잭 C. 파커라는 분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받은 별명이 교수형 판사.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했어요. 그 당시에 무법천지였던 서부, 그리고 그 서부 개척을 법과 질서로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 그 법정은 당시 범죄자들에게 아주 두려운 장소로 알려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교수형을 집행한 장소를 사실은 다 부숴버리고 없앴던 것을 다시 1년 후에 복원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엄격한 법과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재건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이잭 C. 파커 판사는 21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160명 이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고, 실제로는 7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포트 스미스가 서부의 무법자들로 들끓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당시의 법정의 모습이고, 사실은 현대판 법정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는 인디언 리무벌 액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자기네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런 슬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죄수들의 감옥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딱한 돌 바닥에 시트를 깔고 잠을 잤던 그 감옥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트 스미스 역사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사실 마음은 조금 무거웠어요. 이곳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의 강을 바라보면서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했겠죠. 당시 이곳에서 있던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상상하니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조용한 역사 유적지로 남아서 19세기 후반 이곳에 많은 범죄자들의 최후를 맞이했던 장소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치열했던 법 집행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당한 사람의 사진과 그 남은 유물들이 있었고, 그 당시 죄수를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에게도
꽤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 아주 죄수는 많고 guard라고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스토리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인디언 테리토리를 떠나서 미국 서부로 쫓겨가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 스미스를 떠나서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레이크 더랜드레일 스테이트 파크라고 아주 굉장한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르칸사의 수도인 리틀 락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잠깐 들리기로 했습니다. 포트 스미스를 마무리하면서 포트 스미스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오래된 도시로서 주변에 아주 수려한 경치와 강과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리틀 락에까지 가는 길목에도 굉장히 멋진 호수와 산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I-40 이스트를 타고 리틀 락으로 가는 길목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 휴게소에 들어가 보니까 휴게소에 벽난로에 불을 뗐는지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휴게소 벽난로에는 불을 떼고 있었고 여러 가지 여행 안내문, 여행 지도라든가 여행 책자 많은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휴게실 안에는 편안하게 여행객들이 앉아서 독서도 하면서 어디로 갈까 방향을 결정하면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아르칸사는 물론이고 주변에 미조리나 다른 주의 여행 안내 책자도 비치되어 있었어요. 물론 커피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횡재를 만난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휴게소에 나와서 블루스타 메모리얼 하이웨이라고 아마 이 하이웨이 길을 그렇게 명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진도 찍고 펌프가 있길래 이게 물이 나오는 건가 하고 제가 호기심에 눌러봤더니 물도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필요하면 물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포트 스미스를 떠나서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레이크 더랜드네일 스테이트 파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호수는 34,000 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주변에 구름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1960년대에 아르칸사 강을 댐으로 막아서 형성된 저수지라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베스라든가 크래피라든가 메기 같은 아주 다양한 어종이 서식을 하고 낚시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고 해요. 호숫가를 따라서 새들의 지저귐과 잔잔한 물결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호수가로 가는 다리를 건너서 방문객 안내소까지도 한 4-5마일이 되었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도 이 내비게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호숫가 안내소에 갔더니 여러 가지 기념품도 팔고 보트도 띄우고 새들은 천국이겠죠. 새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한 3-4마일 들어가서 방문객 안내소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그 방문객 안내소에서는 기념품도 팔고 그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어항에 넣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마 낚시꾼들에게는 낚시의 천국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날은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바람이 사실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사진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문객 안내소에 들어가서 사진을 좀 찍고 조금 그곳에서 머물다가 지금 그곳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저의 다음 목적지는 부티진 스테이트 파크라고 알칸소의 또 다른 주립공원으로 포스미스에서 리틀락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그곳에서부터는 국도로 들어갔거든요. 불난 것 같다. 그렇게 그날 날씨는 하늘은 청명한데 바람이 굉장히 불고 알칸사와 제가 뉴스로 듣기는 오클라호마에도 엄청난 야산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 부티준 스테이트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주립공원은 알칸사의 최초의 주립공원이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특히나 뿌띠짱의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18세기에 한 프랑스 귀족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남장을 하고 남자로 변장을 해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병에 걸려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이 산의 이름을 뿌띠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시더 폭포라고 굉장히 멋진 폭포도 있고 아치도 있고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날 간 날에는 그 등산로가 출입 금지가 되어서 그쪽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멋진 폭포의 광경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렇게 캠핑 사이트도 찾았어요. 이곳에서 1년 12달 캠핑을 할 수 있는데 캠핑 사이트는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고 하는데 약 45불에서 25불 정도 하루에 그 정도를 내야 이곳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주립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와서 숙박을 하면서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곳 부티짱 스테이트 파크에 갈 때 길이 얼마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힐이 많은지 운전하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평지에만 살던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리틀락의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시내 입구라서 교통이 복잡해져서 길이 막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대도시에 오니까 이제 길이 막히는구나 하면서 천천히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엑짓 1.3마일 남겨두고 사고가 났어요. 어디까지 돌아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야 한답니다. 길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사고가 난 입구에서
보니까 차들을 다 갓길 그 둔덕으로 돌려서 차들이 나가더라고요. 길을 알아야 저도 용기를 내어서 그쪽으로 갔을 수 있었겠지만 겁이 나서 저는 뭐 도저히 못 가겠고 해서 그 길에서 기다렸어요. 그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지금 보이는 이런 트럭같이 생긴 커다란 트럭이 바로 저 앞에서 길 가운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통이 뭐 몇 시간 동안 막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럭 같은 차는 저런 둔덕으로 돌아서 가지는 못하나 봐요. 위험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트럭같이 생긴 차들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결국은 사방의 길을 다 막고 역주행해서라도 나가라고 길을 터주기는 했는데, 바로 그렇게 길을 터주자마자 앞에 그 커다란 트럭을 움직여서 길이 정상적으로 트여졌어요. 바로 이곳이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 한 1.5마일 이전이에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막힌 길을 통과해서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이미 거의 5시가 다 돼가고 있었고, 또 그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 기념관에 문 닫는 시간이 5시여서 그 대통령 기념관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통령 기념관 앞쪽에서 마당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보통 사람들 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잖아요. 빌 클린턴.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의 실제 이름은 빌이 아니고 윌리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윌리엄 클린턴이라고 말하지 않고 윌리엄을 약자 또는 애칭으로 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진짜 이름은 윌리엄 클린턴인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빌 클린턴이라고, 클린턴 역사 박물관 앞에 이름이 윌리엄 J. 클린턴 프레지던털 라이브러리.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이렇게 클린턴 라이브러리 앞에는 지구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 것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가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단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본의 형태로 아트워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보기 좋았어요. 클린턴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집무하던 것을 그대로 전시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이외에 바깥에서도 많은 예술품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대로 잘 보고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리틀락 입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그리고 제가 쉬는 날은 벌써 정해져 있고 며칠 후에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더 많은 동쪽으로 그리고 더 많은 관광을 위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진로를 택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같은 길을 또 돌아가기는 싫잖아요.
3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같은 길로 가는 게 조금 주저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북쪽으로 차를 돌려서 벤턴빌, 알칸사라고 월마트의 탄생지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행은 포트 스미스라는 역사적인 장소와 또 리틀락이라는 그런 현대 도시를 지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 벤턴빌에 샘 월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지금의 월맛을 시작하셨던 그런 장소에 가보게 되었고, 또 그분의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아트 뮤지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보람이 되고, 다음번에 비디오에서는 벤턴빌에서 아트 뮤지엄이랑 월마 탄생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 비디오에서 좋은 이야기로 뵙겠어요. 사랑합니다.